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의 사주와 우리의 궁합론에 의해서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궁합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정통 궁합론인지 먼저 한번 보시면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통 궁합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무슨 띠와 무슨 띠는 안 돼, 몇 년생과 몇 년생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사주를 다 적고 또 한 사람의 사주를 다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음입니다. 양과 음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냐면 이러한 결합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산출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등급들을 위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각자 다른 사람들을 만났었다면 이러한 결과들이 산출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났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결과들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 테두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갑인, 정묘, 기유라는 사람, 성명은 토와 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신의 갑오, 병술, 계사라는 사람, 또 성명은 금과 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이러한 대운의 결합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대운의 결합이 달라지겠죠. 또 대운의 이 연도 결합도 달라질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남자의 무오대운 때, 여자의 정유대운 때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하는 시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에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남자의 나이에서 여자의 나이를 빼고 여자의 대운수에서 남자의 대운수를 빼면 정확하게 두 사람이 결혼하는 시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 시기에 맞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무오 정유대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오 정유대운부터 여기서부터 대운의 결합, 여기서부터 대운의 결합들이 이렇게 진행돼 가는 겁니다. 무오 정유대운은 99년부터 03년까지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의 삶 역시도 이 남자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자의 대운의 기세 역시도 남자와 같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생기는 삶의 변환점을 말합니다. 삶의 변환점이라는 것은 인생이 변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하는 방법들을 달리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결합하는 방법, 또 그리고 사주의 형태에 따라서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는 이제부터 서서히 교육을 시켜 드릴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아, 저것이 우리의 정통 궁합론이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에 무오 무술대운은 이 두 사람에게 04년부터 08년까지 영향을 주는 운입니다. 또 기미 무술대운은 09년부터 13년까지, 또 기미 기해대운은 14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운들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운들을 가지고 이 각각 운에서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오행적인 기세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앞에 부분은 이 남자의 오행의 기세고요, 뒤에 부분은 이 여자의 오행의 기세예요. 언제? 무오대운 때는 목의 기운은 4라는 기세를 가지고, 화의 대운은 2라는 기세를 가지고요, 토의 기운은 5라는 기세를 가지고, 금의 기운은 1이라는 기세를 가지는 거예요. 또 정유대운에서 이 여자는 목의 기운은 1이라는 기세를 가지고요, 화는 4라는 기세를, 토는 2라는 기세를, 금은 3이라는 기세를, 수는 2라는 기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기세들을 각 대운별로 다 구하는 겁니다. 왜? 무오대운과 정유대운, 무오대운과 무술대운에서는 무오대운은 그대로지만 정유대운이 무술대운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자의 삶이 변하니까 남자 역시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기세를 결합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기세를 결합한 것이 이 남자의 기세고 이 여자의 기세입니다. 이 기세의 변환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세가 다 결합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기세의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삶의 등급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1부터 9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가장 좋은 기세, 6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가장 나쁜 기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5등급은 딱 가운데겠죠. 5등급은 평이한 삶이고 5등급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요, 예를 들어 4등급, 3등급, 이렇게 2등급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삶을 가지는 거고, 또 5등급 이하로 6, 7, 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나쁜 기세를 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둘이의 기세를 판단해 보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오대운과 정유대운은 아까 전에 봤던 그 기세의 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나니까 재운은 5등급을 남자는 가지고요, 여자도 5등급을 가져요. 금전적인 운은 평이하다는 거죠. 또 여기를 쭉 가면서 여자 운 같은 경우는 재운이 2등급으로 확 뛰죠. 이렇다는 건 이 시기에 여자가 1억 천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막대하게 얻는다는 거죠. 관운, 이 사람들의 직장운과 가정운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렇게 등급표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명예운, 진급운이나 사업적인 성취도, 가정의 성취도, 이런 것들은 얼만큼 판단이 되는가, 건강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 또 자식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준법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가족관계 화목도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활동도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급표를 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등급표를 다 매겨서, 예전에는 이걸 상중하로 구분했지만 요즘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로 구분했는데요, 전체적인 이 등급표를 이렇게 각 운마다 끝까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통궁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궁합을 하고 나면요, 남자의 운은 앞에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사주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의 운입니다. 이 남자가 만약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이러한 등급이 나오지 않겠죠. 다른 등급이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의 음양론, 양이 음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양이 다른 음을 만났다면 다른 모습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음 역시도 이 양이 아니고 다른 양을 만났다면 다른 모습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이니까 그죠? 경신기해운, 여기에서 재운은 남자는 보통이고 여자는 좀 좋은 편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재운이 좋아졌는가? 기미기해운에서 경신기해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오행, 금의 오행이, 토가 없어지고 금의 오행이 강해졌기 때문에 여자의 재운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나빠질 때 그 나빠지는 원인을 찾아내고, 좋아질 때 좋아지는 원인을 찾아내서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나빠지면 나빠지는 것들을 미연에 준비해서 덜 나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궁합론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궁합론에 의해서 앞줄은 남자의 것, 뒷줄은 여자의 것이니까 사주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정통 사주학, 우리의 정통 오행학에서는 반드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아니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사주를 가진 사람은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주를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삶이 달랐고요, 여러분과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지금의 배우자, 여러분의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삶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후천적인 운들에 의해서 결합을 해서 그 결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는 사주를 그냥 놓고 그 사주만을 해석을 해버리면 세상에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후천운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후천운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사주는 똑같지만 둘이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궁합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관해서 해나가는 방법들을 하나씩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들어보시고 이 공부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해석을 하고 자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사주를만 적어놓고 그 사람의 후천운만 적어놓고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그것이 학문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주만을 놓고 판단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수백 명이 있는데 하나는 장관이 됐을 수도 있고 하나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건 점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합과 충, 12운성, 용신 찾아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점술학일 뿐이고요. 진짜 학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선조분들은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이 과정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세요.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